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후차권에서 변수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큰 이변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강자들이 선전 펼쳐나가면서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자들은 결승전에 진출했었고요. 전일 아쉽게 2, 3차권에 진입했었던 선수들이 이려경주의 강자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상당히 짜여졌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평소 이려경주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이라든지 삼복승에서는 다소 노릴 수 있는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전일과 흡사하다는 점,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기입니다. 이진원하고 안효은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었던 두 선수, 이진원과 안효은 지역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가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 3대4로 맞대결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이진원이 안효은을 견제 나가고, 안효은은 또 이진원 견제 나가면서 박인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타협 가능성은 먼저인 것 같아요. 싸워봐야 좋을 일 없기 때문에 연합이 먼저인데,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에서도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에서 고요한이 연이틀 소극적인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요경주 때는 나름 선전 펼쳐 나갔었던 고요한입니다. 일단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잡아 돌린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고정인이라든지 장중에 선행 활에 나간다면 고요한 충분히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유선우라든지 전일 김종혁이 고요한을 괴롭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고요한과 유선우죠. 고요한과 김종혁의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장중도 선행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중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고요한이 간보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의 선정 가능성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김성현도 전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성현의 강건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 추입형인 김성현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기량만 발휘 나간다면 아무래도 고병수와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금일은 송종훈이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김성현의 직선 추입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현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다 말씀드렸었죠. 송종훈이 그대로 경주 끌고 갔거나 공택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의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기입니다. 3일 연속 최순영이 빼앗는데 실패하면서 죽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노태경이 있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경태가 있어요. 이들을 적극 활용해 나가려고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순영 입장에서는 선행감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종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직선 추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넘어서면 공민규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박종태가 비파업들과 송승현하고 노태경하고 협공 펼쳐 나간다면 최순영 깝깝하죠. 금주 빼앗지 못했던 것처럼 일요금주 때도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임진섭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노영균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후배라는 점에서 노영균도 굳이 임진섭을 견제해 나갈 이유도 없죠. 임진섭도 굳이 노영균을 배척해 나가면서 경주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임진섭하고 노영균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이 좀 넘어서면 최성우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지광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 결승 갈 수 있는 절의 찬스를 잡았습니다만 오히려 역전 추입을 당하다 보니까 김지광 답답하게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2인회 선행 활이 나간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허남연이라든지 문승기가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승기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현준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일 연속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긴 또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윤현준 3번, 6번,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명경민이 때려주고 윤현준이 몰고 가게 된다면 김동훈이나 김명섭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섭의 몸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윤현준과 김명섭의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파업 선수들이죠. 양규현, 주현호, 이형민이 먼저 서두르기만 한다면 윤현준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전일 김영섭의 뒤 마크에 나가면서 2차권 진입했었던 이진원이 득점에선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안효은까지 떨궈내면서 욕심 챙겨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무려 14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패기 앞서 나갈 이진원이 안효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연이틀 경주 내용 본다면 안효은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나눠졌죠. 과연 정면 대결이냐 타이비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포하고 인천팀입니다. 아라뱃길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고 인천 경기장에서도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욕심내면서까지 두 선수가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법적인 타협점 찾아 나간다면 이진원을 상대로 안효은이 마크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기에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진원이 긴가리 나선다면이 안효은의 투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정현이라는 힘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안효은이 저치기까지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이죠. 3번하고 7번입니다.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은 먼저라는 점이죠. 3번하고 7번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 쪽에 3번,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안효은이 직선 취입이 좋기 때문에 역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4살 어린 이진원이 2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정현이 그래도 마지막 경주는 상당히 강합니다. 이번 회차는 타이밍도 잡기 어려웠었고 시속도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박정현이 제대로 당겨주고 1번이 끌어내서 홈이 견제 나가고 3번이 몰고 가게 된다면 3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될 수 있죠. 단 박정현의 선행감만 좋다면 이준원도 철저하게 안효은 견제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은 단연이죠. 기본입니다.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3번이 가면 아무래도 2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번 편성 이진원이 박정현만 믿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전일 시속 봐도 11초 때 중후반 시속밖에 안 나와요. 그 시속을 이진원이 몰고 가려고 하게 된다면 안효은의 장점이 있죠. 후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어요. 7번이 가게 되면 6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갑니다. 4번 이주연까지 받아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죠. 7번, 6번하고 7번하고 4번입니다. 7번하고 6번, 7번하고 4번 정도는 이진원과 맞대결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6하고 74는 양분해서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은 2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번이 객관적 기량에서 젊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 복승 중심 37이 먼저죠. 3위가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기입니다. 이번 편서 연이틀 고유한이 좀 답답한 경주년 펼쳐나갔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보니까 전일도 김종력에게 마크 빼앗기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고유한,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 회차 보면 뭐 고유한 답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속감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뭐 금일도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장지웅하고 김학철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유한 입장에서는 장지웅만 활약에 나간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지웅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2번 라인이나 1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바퀴 젖히면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유선우가 5번과 전략적인 협공 타협을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유선우도 잘만 하면 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복까지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전일 김종력 간만에 힘을 써 봤습니다. 뺏기도 했었죠. 고유한의 뒷자리를 타정전으로 빼는다면, 막혀 나간다면 5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이에요. 5번하고 1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5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고유한도 강자 빠졌기 때문에 욕심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4번 장중이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는 선행감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장중이 때렸는데 고유한이 간보다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김종력 외선에서 날라오죠. 유선우도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1번이라든지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1번 가능하죠. 4번하고 2번 정도는 뭐 복승까지 함께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일하고 4위 경주권 4-1하고 4-2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고유한이 2번, 4번하고 7번만 제대로 활용이 나간다면 직선에서 취입이나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 그 중에서도 5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기입니다. 뭐 김성현이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딱히 김성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비파업 선수들인 강병석이 있죠. 송정훈이 있습니다. 공태욱 있고 조용소가 뭉친다면 김성현, 고병수, 최훈재가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솔직히 강병석도 그렇고 송정훈도 그렇고 뭐 공태욱도 그렇고 시속감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성현이 몰고 가서 적어도 반바퀴 정도에서는 넘어서게 된다면 고병수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파워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1번하고 2번 동반 입상, 2번 편성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젖힐 수 있는 김성현, 후미권 막혀나가면서 쫓아갈 수 있는 고병수입니다. 1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아무래도 전일은 마크로 갔습니다만 금일은 송종원이 힘을 써주고 1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송종은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기보다는 2번까지 챙겨주는 작전, 2번이 알아서 출패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노려봐야죠. 일단 뭐 강병석, 송정훈, 공태욱, 조용수 4명의 선수가 앞선 장악해 나간다면 김성현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힘을 써줄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이 편성에서는 공태욱이 때려주고 4번, 3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송정훈이 5번 상대로 넘어서면서 4번하고 3번이라든지 4번하고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조용소죠. 7번 정도는 4-3하고 4-7입니다. 4-3하고 4-7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김성현이 유리하게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이 차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3일 연속 최순영이 마크를 빼앗지 못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나름 뭐 전일은 저치까지 나서려고 했었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했었던 최순영,
과연 손영호까지 함께 챙겨 나갈 수 있느냐, 13기 동기생 노태경과 호흡을 맞춰 나갈 것이냐, 대타 출전하고 있는 7번 박종현을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서두르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순영이 빼앗는다면요 머리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빼앗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태는 뭐 아니면 돕니다. 타이밍 잡으면 쭉 가죠. 타이밍 잡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하위권을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3일 연속 푹 쉬다가 나왔었죠. 최순영은 빼앗으려고 하다가 몸싸움 펼쳐나가면서 체력 소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박종태가 과감하게 힘을 써주게 된다면 송승현 이번 회차 몸 상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대장고 선두배라는 점에서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7번과 6번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노태경이 전일 반바퀴 졌었습니다만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박종태가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비파업 안승이죠. 7번하고 6번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6번, 7번하고 2번을 좀 공격적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순영이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 나가게 된다면 박종태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공민규가 1번의 뒤로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공민규 잘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하고 7번입니다.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7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서 취펴나가는 1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공민규가 따라 들어가는 1번과 5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공격적인 승부죠. 76하고 7위 박종태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기입니다. 임진섭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마크 출평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서두르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임진섭 이를 활용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중학교, 고등학교 선후배 임진석과 노영균입니다. 물론 대구와 수성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훈련하는 데가 같아요. 대구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영균도 임진석 인정하고 힘을 쓰게 된다면 임진석이 전형적인 추입형이기 때문에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노영균도 2차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학교 선후배들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쪽에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임진섭이 좀 젖히기 나선다면 최성우가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경상권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1, 2하고 1, 4입니다. 1, 2하고 1, 4 두 차권 아무래도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노영균도 굳이 임진섭 외면에서까지 경기 풀어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4번 경상권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임진섭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이 노영균, 최병길 여기에 임경수까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임진섭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노영균이 때려주고 최병길을 몰고 와서 막혀 나가는 2번이 때려주고 7번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2, 3하고 2, 7입니다. 2, 7하고 2, 3 정도는 임진섭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 3, 2, 7 노림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1, 2와 1, 2하고 1, 3, 1, 2하고 1, 4죠. 1, 2하고 1, 4 안에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기입니다. 김지광이 전일 쉽게 결승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받았어요. 편성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선에서 잡혔어요. 아쉽게 2차권 만족하다 보니까 우승만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김지광 눈물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지광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광이 딱히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인 7번 이인우를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 비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뭐 이인우도 강자 인정하고 때려주면 이 김지광도 이인우를 인정하고 몰고 가게 된다면 김지광의 추입이라고 한다면 이인우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를 허남열과 문승기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주관만 놓고 본다면 문승기가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3번하고 5번 정도는 3번하고 5번, 3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인우의 선행을 김지광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뭐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타협이라는 거예요. 3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3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뭐 김지광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속만 놓고 본다면 이인우가 월등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인우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지광이 빠져야 되죠. 허남열이라든지 문승기가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뭐 7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5번인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7번하고 5번은 좀 과감하게 김지광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협점이 먼저 같습니다. 3-7이 먼저죠. 3호가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파업 비파업의 3대4로 맞대결 편성인 것 같은데 양기현하고 주현욱 여기에 이영민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윤현준, 김동훈, 김영섭, 김명경민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대4 맞다이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에서는 뭐 양견이 힘을 쓰고 주현우, 이영민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광명 비파업 중에서는 명경민이 때리고 윤현준, 김영섭, 김동훈 순으로 7번, 4번, 6번,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명경민이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윤현준 연이틀 3일 연속 경주 내용 보면 후미 노골적으로 경주를 태우고 본인이 쉽게 풀어나가려고 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윤현준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영섭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6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는 분명 6번이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명경민이 때려주고 4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경민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4번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나온다면 4-6경주권이 먼저죠. 4-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양기원이 촉대 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영민이 물고 가거나 끌어내서 주현욱이 1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죠. 1번과 2번 정도는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편성면에서는 윤현준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연이틀 경주에서는 상당히 좀 가지고 노는 일부러 병주까지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명경민 활이 나가면서 훌러덩 넘어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명경민이 때려주고 윤현준이 몰고 간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한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경륜왕 검색 후 다운 받으신다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뭐 경륜왕 착실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